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27일 화요일 밤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운명의 날이다.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현재로서는 약간 상황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준석에게 삼중고가 닥치게 됐다. 첫째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아마 제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들,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가처분, 이것이 내일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심리는 예정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 수사,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2차 소환을 할 것이다. 경찰에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런 이 관측들이 나왔는데, 경찰이 지금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좀 상황을 더 파악을 해야 된다.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법원 심리는 내일 예정대로 됩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1차 가처분 신청 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시간이 한 열흘 가까이 걸렸죠. 자, 그래서 그것도 당장 내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 가장 핵심은 지금 관심사는 윤리위원회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러 가지 이 당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한 비방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문제들, 자,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일 그 오후 7시, 28일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내일 제명이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약간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 내일 그 윤리위에서 심사 대상은 일단 4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4사람. 뭐냐면은 이준석 외에 그때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머리를 빚었죠. 김성원 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이 2사람은 직접 출석해서 소명 절차를 밟습니다. 직접 출석합니다. 윤리위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김희국 의원은 서로로 대신 소명 절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내일 그 7시에 출석을 하라는 통보나 아니면 소명을 하라는 이 통지가 가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일 징계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일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소명을 안 하고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소명을 안 듣고. 윤리위원회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데 25조 1항 보면은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징계 사유가 명백하죠. 추가 징계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당을 향한 겨냥한 비판들, 당 기구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 수사받는 것, 특히 성접대 이런 걸로 수사받는 것. 자, 그래서 징계 사유가 중대하죠. 그리고 명백하죠. 그래서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이 보나마나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텐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은 아니 제명까지 하면서 추가 소명도 듣지 않고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렇다, 그렇네, 이 제명을 하면서 마지막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제명을 하면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가처분을 인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다시 이 당원 자격을 다시 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규에서는 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 추가 징계 안건이
아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지금 또 법원이 가처분 심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제명을 하고 이것은 물론 효과는 좋죠. 당대표 자격을 아예 박탈해버리면은 당원 자격을 박탈을 해버리면은 이준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그 신청자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이 법원이 심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제명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또 법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심리를 시작한 날. 그리고 내일 이준석은 법원 심리에는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 또 자기 주장을 막 할 텐데 만약에 내일 제명을 하거나 그러면은 법원에 또 호소를 하겠죠. 저번에도 법원에 탄원서까지 막 내고 이 법원에 탄원서를 내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신군부 뭐 이런 데다가 비유를 하고 이 독재자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윤리가 징계를 하면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심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윤리위의 판단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상황이 되면은 일종의 국민의힘의 플랜 B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일단 이 기각을 하면은 그 법원이 기각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하면 되죠.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면은 다시 비대위를 꾸릴 수는 없습니다. 또 3차 비대위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선 정도가 맞는 원내대표를 나중에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로 나중에 당대표 역할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거물급이라고 볼 수 있죠. 5선이면은 그 원내대표를 딱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 B인데 만약에 인용되면은 정진석 대신 주호영이 당의 지휘권 그리고 원내의 지휘권을 같이 갖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준석은 어떻게 되느냐?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또 징계, 제명을 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이 명분도 확보하게 됩니다. 근거도 확보하게 되고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 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또 2차 비대위마저 무산을 시키고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당에 아주 중대한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이준석은 제명 그 시점이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아마 인용 직후에 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되면 다시 경찰에 또 소환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어쨌든 내일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제명은 좀 유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혹시 전격적으로 뭐 소명 안 듣고도 단행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어떤 부작용 때문에 내일은 일단 뒤로 미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제명.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